안녕하십니까, 정지현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반등에 좀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제일 약하게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시장과 S&P 500은 각각 0.4%대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2% 강하게 좀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좀 된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불안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4.5%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5.1%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금리가 상승을 하다 보니 일단 주식 쪽에서는 증시에는 그런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나마 좀 다행인 부분들은 기술주들이 좀 상승으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저점 자리대를 그래도 종가상 지켜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고, 121선을 좀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 저점 자리대를 하회하게 된다라면 이 13,000을 한 번쯤은 하회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뭐 S&P 500 같은 경우도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121선에 딱 붙어서 마무리가 좀 됐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미 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일 그런 자리대에 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술주들을 좀 보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는 저점 지지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어, 저점을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중바닥형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아마존닷컴은 마찬가지로 일단은 저점 자리 때 마찬가지로 지지해주면서 박스권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엔비디아 중요한 부분들이죠. 마찬가지로 좀 저점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일단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테슬라도 한번 볼까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을 깨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종가상으로는 복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일단 중요한 자리대에서 반등이 좀 나왔던 그런 상황들이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일단 저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 그러면 국내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 자리대를 좀 지지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 제법 많이 밀렸어요. 이 제법 많이 밀렸는데,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영향에 좀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큰 폭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대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 또는 반등에 대한 타이밍을 좀 조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 매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주봉을 좀 보게 되면 120선을 하회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 과거의 정고점 자리대, 이 자리대가 800포인트대 초반 자리대에 좀 있죠. 월봉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이 10개월 선과 20개월 선, 이 자리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일단 제한적으로 좀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 수급적인 부분들이 좀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9월 중순 들어서면서 계속 현물을 좀 매도를 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에 거의 9월 달 내내 매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거는 외국인 쪽의 선물이 일단 매수가 좀 들어와 준 그런 모습들이 좀 긍정적이에요. 근데 코스닥 시장 전날 1100억대,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1300억 정도를 좀 매도가 나왔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기업들, 이카초 2차 전지 상위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포스코홀딩스까지 포함을 해서 일단 이 4개 기업 중에서 외국인 매도가 3,3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거기에다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증권사의 매도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변동성을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제법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좀 제법 많이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들인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 30만 원 전후로 해서는 그래도 하방 경직을 좀 보이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여기에서의 매도는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좀 버티는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한 상황들이고,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조율을 할 필요성은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은 7월 달이나 이 8월 달 이때 매수를 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리대에서 만약에 따라갔다라면 손실이 좀 큰 상황들인데, 지금은 관망을 하는 자세가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BM이나 뭐 양극재 쪽이나 2차 전지 산업 자체가 하락을 하는, 뭐 실적이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성장을 못하는 그런 섹터가 아닌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어찌됐든 지금 구간대에서 2차 전지 쪽 섹터는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짧게 본 부분들이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 있어서 선물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시장은 반등 출발을 하지 않을까, 반등권역으로 좀 진입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좀 덜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로봇 쪽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그 10월 달에 이슈가 있는 뭐 네옴시티라든가 뭐 인프라 쪽이죠. 이쪽에 있어서의 흐름들도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 테마성의 흐름들이 시총이 작아요. 시총이 작은 그런 상황들이고,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겠죠, 당연히.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고, 실적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돌발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들은 대응을 할 수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대응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와, 많이 올라간다, 이것만 생각하고 매수를 했다라면 상당히 큰 손실을 좀 날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시장을 좀 바라보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로봇 쪽의 흐름들이나 인공지능 이쪽도 한번 흐름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두산 로보틱스 공모했었죠. 거기에서 이제 환불금에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 금액이 로봇 쪽으로 좀 들어와 주는지, 이 부분들을 좀 확인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고요. 뭐 인공지능이나 로봇 쪽이랑 같이 움직였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10월 달을 대비를 해서 네옴시티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국내 총수들이 사우디 쪽으로 방문을 하죠. 거기에 있어서의 이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지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이것저것 싫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수급 관심주,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을 거예요. 오늘 일단 수급적으로 좀 본다라면 성화이텍 같은 경우는 나쁘진 않아요. 실적이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저점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죠. 거래량이 증가를 해줬다가 급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 분할로 좀 모아간다라면 나쁘진 않다, 실적 3분기 좋다, 그러면
추석 연휴 때 뭐 현금을 만들어서 간다기보다는 뭐 이런 종목 밀리면은 조금씩 담아가면서 추석 이후를 좀 대비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뭐 반도체 쪽 섹터 봐야 되겠죠. 반도체 쪽에 삼성전자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미국의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하반 경직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쪽이라든가 그다음에 SOC 그리고 뭐 자동차 뭐 이런 쪽에 있어서 섹터들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이외에 실적이 좀 괜찮은 구조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쪽이 엔터예요. 엔터 쪽도 일단 나름대로 좀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을까. 이들 섹터들 반도체를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는 주도 섹터에 있어서의 흐름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한다고 하더라도 SOC 쪽과 자동차, 엔터 이쪽은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좀 좋은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10월 어닝 시즌 쪽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일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최근에 시장이 좀 상당히 힘들죠. 상당히 좀 힘든 그런 상황들인데 이거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코스피 200 기준으로 PBR이 0.9배 이하로 떨어졌어요. 0.9배 이하로 떨어진 그런 상황들인데 이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을 좀 드리냐면 PB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0.9배대 이하에서 매수를 했을 때에는 크게 손실이 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그러니까 PBR 1배, 0.9배 이하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물리지 않는다. 그 부분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일단 편안하게 좀 시장을 보면 좋겠다. 그 부분들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영상을 좀 올려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